주말 저녁, 회사에서 있었던 불합리한 일을 친구에게 털어놓고 나면 괜히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시원했지만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그 친구의 시선이 달라진 것 같고 어느새 소문처럼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갔다는 걸 깨닫는 순간 묘한 배신감과 함께 깊은 허탈함이 몰려옵니다. 처음엔 기대였고 믿음이었지만 돌아온 건 찝찝한 후회뿐입니다. 이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힘든 순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상상을 합니다. 마치 마음의 안전벨트처럼 무언가 불안할 때마다 기대고 털어놓으면 그 사람은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더 단단해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대는 순간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감정적으로 의지하는 상대에게 비이성적으로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조언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분석에 기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말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게 되죠. 내 삶의 방향과 판단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맡기게 되는 순간 통제권을 넘겨주는 셈입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 점점 결정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는 자존감의 침식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중심을 잃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당신의 고민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진정으로 무게를 나눠들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털어놓은 고민은 그의 일상 속에서 소비되는 하나의 이야기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 순간은 공감하는 척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비교하고 판단하며 때로는 뒷담화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타인에게 말함으로써 일시적인 위안을 얻지만 그 고통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감정을 나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만 분산될 뿐입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낸 만큼 그 약점이 관계 속에서 다시 돌아올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때때로 인간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상대의 성향에 따라 당신에게 무기가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체면, 평판, 소속 집단이 중요한 환경에서는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곧 혼자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관계의 질이 아니라 그 관계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든 어떤 조언을 듣든 결국 그걸 선택하고 판단하는 주체는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의지란 결국 책임을 넘긴다는 의미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언이나 위로도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만 건강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만의 언어로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기준과 시선에 따라 자신의 상황을 평가하고 감정을 규정지으려는 순간부터 우리는 삶을 타인의 언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어떤 감정도, 고통도, 삶의 결정도 결국은 자기만의 언어로 정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자신이 됩니다. 그런 태도는 절대 누군가에게 기대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분명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외롭고 불안한 삶 속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사람처럼 살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2부에서는 의지를 끊고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싶은 순간은 대부분 감정이 격해질 때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누군가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서 감정을 처리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 행위는 감정의 방향을 외부로 흘려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기록입니다. 머릿속 생각을 종이에 적어보면 이상하게도 감정의 흐름이 정리되고 상황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표현 방식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의지하고 싶은 순간을 글로 옮기는 것, 그 자체가 자립적인 감정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만의 원칙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 의지하는 이유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하니 결국 누군가의 말을 빌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단 한 줄이라도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 격해졌을 땐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다.
불안한 날엔 일단 24시간은 기다린다. 같은 단순한 원칙이 있어도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고 검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이 됩니다. 세 번째는 거절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의지의 반대에는 종종 거절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만큼 상대도 나에게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그 기대를 끊지 못하면 의지 관계는 계속됩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대신 그 사람이 내게 기댈 수도 있고 그때마다 거절하지 못하면 관계는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거절이란 타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거절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선 긋기입니다. 이 경계가 분명할수록 관계는 건강해지고 의존은 사라집니다. 네 번째는 타인의 평가를 무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질 때는 대개 스스로가 초라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초라함은 대개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시선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누군가의 조언이나 위로에 과도하게 기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가가 나의 본질을 규정하지 않으며 나라는 존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은 결국 스스로가 자주 묻고 스스로가 자주 대답해보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나는 지금 이 선택에 만족하는가? 이 결정이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가? 이런 질문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타인의 언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세상을 해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과의 약속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와의 약속보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가장 쉽게 어깁니다.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고 다짐해놓고도 누군가의 부탁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나에겐 소중한 계획이 있는데도 주변의 말에 흔들려 포기해버리는 일들. 이처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고립이나 냉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믿는 힘을 회복하는 일이며 스스로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는 일입니다. 의지를 끊는다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다. 결국 가장 단단한 사람은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삶을 자기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깊이 숨을 쉬고 조용히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결정을 원하고 있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의지에서 벗어난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자기 삶의 중심을 찾는 여정을 계속해보겠습니다.